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6월 1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이른바 3대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심의 의결이 돼서 국무위원들이 심의 의결을 해서 공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대대적인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지금 펼쳐져서 우파 개멸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국무위원들이죠. 당초에는 그중에서 몇 사람이 빠져서 국무회의 의결 종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공표가 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몇 사람만 빠지면은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내란 특검법,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오늘 여기 심의 의결에 참여한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상 비상계엄 국무회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 동조 세력 이렇게 해서 내란 방조, 동조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이것 외에 강요들 외에 지금 현재 강요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국회의원들 지금 야당이 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됩니다. 이재명 직접 후보 시절에 직접 내린 지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현재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한 국무위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전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 특검 법안들에 대해서 몇 차례 거부권 행사를 의결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죠. 이 법안들, 3개 법안들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계속 올라왔는데 거부권을 다 행사를 해서 법안을 폐기시켰죠. 그 다음에 3분의 2, 재의결에서 3분의 1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법안들을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 3개 법안을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버려서 이게 국무회의에 올라왔는데 이걸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거수기 노릇을 해준 것이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거수기 노릇을 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코가 끼인 것인가? 이재명 정권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니까 서서히 퍼놓고 그래서 코가 끼었나? 그리고 특히 본인들이 여기에 협조를 해주면은 어떤 선처를 받을 걸로 기대를 한 것 아닌가? 이 수사 대상이 되는 이 국무위원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그전에는 거부권 행사를 의결을 해놓고는 오늘은 이 법안 심의 의결 통과를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선처를 바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쪽에서는 이 대통령실은 어제까지도 국무회의 종족수가 될 것인지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민감하죠. 만약에 이 국무회의에서 이게 정족수 미달로 공표가 안 되면은 첫 작업부터 상당히 기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다 참석할 것인가 아마 독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꼭 참석을 하라고 특검법에 반대를 했던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이 불참을 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국무회의 정족수를 최종까지 확인했다. 이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회의 구성원은 각부 장관 19명을 포함해서 21명입니다. 이재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총리 대행을 하는 그 2조가 있고 전부 21명이라서 가반인 11명의 장관만 출석하면은 회의를 열 수가 있는데 11명이 안 되면은 이것은 거꾸로 하면 11명이 안 되면은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을 포함해서 국무위원이 15명입니다. 나머지 14명은 전부 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이죠. 아직 이재명은 장관 지명도 안 했고 장관 지명을 해도 이 인사청문회를 해야지 또 이재명이 임명한 이 장관들로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로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국무위원들이 저는 보이콧하거나 해버리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뭐 오늘 잠깐 연기한다고 하지만은 이재명의 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재판을 멈추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것도 나중에 그 이재명 쪽이 임명하는 장관들이 다 그 국무회의를 구성을 해서 그때 통과를 시키든지 그것은 뭐 별개의 문제고 지금 현재의 국무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재판이 중단되는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지금 당장 통과시키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지금 거수기 노릇을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그 국무회의가 10시부터 했는데 조금 전에 아마 이것을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국무위원들과 배석자들이 대법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이콧해서 안 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 왔다는 이야기죠. 뭐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그동안 이 3대 특검에 쭉 반대를 해왔고 거부권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주재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참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계속 표시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거수기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일종의 선처를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재명은 오늘 그 모두 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좀 그 어떤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은 어르고 달래는 그런 말들을 했다. 막 그 어떻게 급박을 하다가 달래기도 하고 일종의 뭐 이 말 잘 들으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약간 불안정한 시기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다. 어려운 환경인데도 다들 열심히 임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 뭐 여러분들의 헌신 덕에 뭐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헌신인지 이 뭐 어떤 그 사정이 있어서 일종의 그 선처를 바라고 이렇게 거수기 역할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은 뭐 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어떤 생각에서 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거수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좀 그 감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본인들이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압박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좌파 유튜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서 책임 동조자를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 강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땅땅 두드려 준 일종의 부역을 한 정부 강요 주요 국가기관에 아직도 많이 숨어 있다.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한다. 확실하게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자, 확실하게 처벌을 하겠다. 오늘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명단을 말씀드리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한 상황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이것을 공표를 해서 이제부터 대대적인 정치보복성 수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이 계엄심의 그리고 해제를 할 때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계엄심의 해제 때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기존으로 전체 21명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포함해서 1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불참을 했는데 지금 참석을 한 위원들 중에 국무위원들 중에 지금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갔죠. 나갔거나 탄핵을 탄핵을 추진을 했는데 탄핵 그 전에 사표를 낸 사람도 있고 스스로 사표를 낸 사람도 있고 기소된 사람도 있고 해서 10명의 국무위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10명의 국무위원 중에 지금 현재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은 그때 참석한 사람들 10명 중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최상목 당시 부총리,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현재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국무위원이 일괄 사표를 냈을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만 딱 수료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려를 해서 그 국무위원들이 오늘 앉아서 심의 의결을 한 것이죠. 반려를 받은 국무위원들이. 그런데 오늘 심의 의결에 참석한 장관들 중에 당시 이 비상계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 위원들이 지금 이재명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처벌 대상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다음에 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기준으로 하면은, 그 이재명의 기준으로 하면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인 사람들이 오늘 자기들을 처벌을 하는 그 법안에 이 심의 의결을 해준 것이죠. 그것은 결국, 본인들이, 어떤 뭐, 소신을 가지고, 그전에는 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심의 의결을 했던 장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냥 그 이재명에게 이끌려 갔을 뿐더러 이 어떤 선처를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해준 것이 아닌가는 생각도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국무위원들이 오늘 심의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 세 개 특검이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특검 태풍, 숙청, 대대적인 숙청 바람이 예상이 되는 거죠. 이 세 개 특검에 발견될 검사 인력만 해도 최대 120명입니다. 120명. 이 전체 전국 평검사가 1,200명이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이 여기에 투입됩니다. 그럼 다른 수사들 차질을 빚겠죠.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합하면 440명입니다. 이 특검에 들어가는 비용만 세계 특검에 전부 388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수사기간이 90일, 60일 이런 것들이고 또 필요하면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합니다. 연말까지도 이 특검 해오리가 강풍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검법을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오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서 이게 공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정치보복 정말 현실이 되는 순간에 거기서 거수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도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었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돌파구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